22대 총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승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설 민심이라고 하는데 민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이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슬기 MBC 보도국 기자,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설 민심. 일단 그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좀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였습니까? 예. 좀 특징적인 게 예. 옛날에 총선이 4월이면 그 설날쯤이면 그래도 뭐 구도가 좀 잡히고 그랬는데 이번 선거는 뭐 제가 선거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불확실성이 많고 본격적인 공천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설 때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다 모든 게 일단 집권당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치르면 안 되겠다. 예. 총선 정권 심판은 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앉혔는데 약간 새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을 좀 지우기는 했지만 과연 한동훈이 이 그 공천 주도권이라든가 당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유보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 친명과 친문의 싸움이 뭐 굉장히 그 심상치 않아 보이고 설 전에 합당 선언한 이제 그 개혁신당 이것이 얼만큼 이제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다 불확실해서 조금 선거가 좀 늦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딱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일단 설 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민감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지나놓고 보시니까. 예. 뭐 역시 대통령이 이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한테 자칫하면 레임덕이 올 수 있는데 이걸 다 넘겨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전 제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윤한 갈등이 처음에 왔을 때 그때 한동훈 형이 또 저런 면도 있네 그런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담에서 뭐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특히 당 쪽에서도 이대로 선거 못 치르니까 이 문제 이 이슈는 좀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대담까지 했는데도 그 이슈가 해명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의원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국민의힘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뒤로 빠져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전 관건이라고 봅니다. 선거 때 얼마나 빠져줄 수 있어요? 안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전면에 나서서 이 당을 좀 주도하고 뭐 그런 모습이면 될 텐데 아직은 좀 유보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안 보이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뭐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입니다. 그러면 장슬 기자가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추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띄입니까? 지난 설에는 제가 데이터 전문 기자다 보니까 구글 트렌드에 쳐봤어요.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이 이제 설에 올라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걸 확인해봤더니 개혁신당 비텐트 소식이 아무래도 2월 9일부터 이제 확 치고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설 밥상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뭐 한 달 동안 뭐 신당에 대한 뉴스 보도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설부터 확 바뀐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 M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월 6일부터 7일간 이틀간 조사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걸 보니까요. 지역구 투표 의향 정당에서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를 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면 이번에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가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가정하에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5%, 개혁신당 6%, 새로운 미래 2%, 녹색정의당 1% 순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5%포인트 차이로 이제 지역구에서 승패가 갈리는 곳이 한 선거당 한 50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개혁신당이 6%고 새로운 미래가 2%였으니까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정도의 표는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조사를 할 때 그 설문에서 그 6% 나온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나요? 아니면 그냥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로 불렀습니다. 지금 그걸 짚어보신 이유는 통상은 이제 이름을 보통 넣으면 이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 이게 좀 높게 나오죠. 근데 그냥 개혁신당하면 좀 그보다 낮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설민심을 전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빅텐트가 이제 장악한 건 맞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1차로 주목해 보는 거는 정당 지지율 8%에 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도달하느냐가 이제 1차 관심입니다. 8%는 뭐냐면 그동안에 제3지대에 나와 있는 군소정당의 지지율 합이 단순 합이 8에서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갑자기 됐기 때문에 일부 반발하는 기존 예. 개혁신당 쪽에도 있죠. 그래서 1, 2%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8%가 넘어간다는 건 그걸 이제 복원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2월 말까지 10%를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예, 아까도 현역 정치인들 모시고 했는데 이 추세선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장 기자.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저희가 뭐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준석 중심의 신당, 뭐 이낙연 중심의 신당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정당 명 가지고만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크게 빠지는 추세는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씩 차이가 났었거든요. 합당 발표한 다음에 크게 빠지는 않는다. 합당 발표한 다음에는 아직 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해서 일부가 일시적으로는 1, 2% 빠질 수도 있지만 네. 대체로 이게 뭐 갤럽이 보통 화수목해서 금요일날 발표를 예. 하는데 그 발표에서 예를 들어서 한 8% 정도만 나오면 그래도 그 좋은 출발이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2002년도에 돌풍을 일으킬 때 예. 창당대의 즈음에는 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본선 들어가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8%라는 건 일단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 제3지대의 그 단순합은 다 모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를 간다는 건 심리적인 그 예. 저항선이거든요. 예. 두 자리 숫자에 들어갔다 예. 이런 거고. 사람들 잘 기억을 못할 텐데 지난번 2016년에 38석을 한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에서 26.7%를 얻었어요. 그 2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역구 평균 지지율 합이 14%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서 지역구에서 25석을 가져가고 비례대표 13석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를 넘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10%에서 10%를 넘는 순간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가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그렇죠. 예. 15%까지 간다는 건 두 당이 30%가 위협받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30%씩은 양당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겠지만 나머지 붙어있는 5에서 한 7% 지지자들은 제3지대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마지못해 지금 두 당에 가 있던 분들이 저게 만들어졌네 한번 기대를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추세선 그러니까 8% 10% 12% 15%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그건 이제 성공적으로 가는 거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현역 정치인들 모시고 물어봤더니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평가를 이제 다른 당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양 거대 당이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가치가 전혀 다른 세력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그 영향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오늘 나온 분들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두 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고 예. 그렇게 평가를 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준석 그 대표 입장으로만 보면 10월 달에 선택지가 3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 잔류하든가 나와서 빅텐트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개혁신당으로 뭐 장기적으로 가든가. 근데 이제 선택을 어쨌든 지금 빅텐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지층들이 이반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꾸만 이 당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예. 당은요. 연합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뭐 독일 또 아시아 일본이 뭐 유린하니까 결국 미국과 소련이 손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연합군이라고 근데 얘기하지. 공통의 가치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동의 가치는 양당.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 몇 면을 보시면 예. 이런 표현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 패권에 린치를 당해서 다 쫓겨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탈당했다기보다는 다 출당당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 양당이 이 패권이 계속 가면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가서 다 줄 서는 사람들만 국회의원하고 그럼 이게 뉴노멀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깨야 되겠다. 그리고 유성정당 안 한다고 4년 전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만들었고 더 최악으로 만들었다. 예. 뭐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에 있는 분들은 이걸 이제 폄하하려고 하겠지만 바깥에서 봤을 땐 역시 일단 1차 지지율이 8%에서 10% 도달하느냐 일단 그걸 봐야 박 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 어감을 보면 약간 1+1은 3이 될 수 있다는 쪽에 약간 추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그 제3지대를 지지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25% 정도는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지금 윤석열 심판과 이재명 심판 때문에 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이 조금 이제 공천 파동도 좀 나고 예. 뭐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제가 2016년 국민의당 때를 보니까 예.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미미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한 자릿수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한번 바람이 3번 바람이 불었어요. 처음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 동력이 붙었다가 그다음에 유승민 공천 배제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이탈했던 중도 보수 바람이 불었다가 마지막에 2030이 확 들어오면서 비례정당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 학습했던 그 유권자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상승 곡선을 그리면 이거 또 본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그렇군요. 수도 있죠. 예. 장 기자는 어떻습니까? 수치적으로는. 예. 지난 저희가 1차 패널 조사를 했어 저희가 MBC가 총선을 맞이해서 이제 패널 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같은 사람들을 여러 번 조사를 하는 건데 첫 조사가 12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사에서 물어봤어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만약에 합친다면 그래도 지지하겠느냐라고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때 78%가 그래도 투표하겠다라고 답을 그래요? 했어요. 그러니까 1+1이 2까지는 아니어도 80% 정도는 간다는. 좀 빠지네요, 빠지긴. 빠지긴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이건 그냥 12월 당시의 이야기고, 근데 사실 지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만 합친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선택도 있고 원칙과 상식도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 78%가 어쨌든 계속 투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갈지 계속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전술적 단일화, 전략적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후보 단일화 우리가 뭐 많이 봤잖아요. 이건 약간 단일화는 좀 다르지만 그럴 때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단일화든 전술적 단일화든 그게 성공적이려고 하면 첫 번째는 두 정치 세력이 지지 기반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낙연처럼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손을 잡았을 때 지지층의 70%가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동을 해주고 세 번째는 이동을 한다면 따라와야 된다는 따라와야 말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순간 연합이 되는 순간 상대당을 압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상대당을 압도하는 건 아니니까 전략적인 건 아니지만 앞에 두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유효한 지금 연합이 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제가 박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3당이 나오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민주당은 여당 지지표인데 민주당은 도저히 못 찍겠다는 분들이 일로 가지 않겠냐 기대가 있었던 거고 야당 중에는 야당 지지표인데 여당 국민의힘은 도저히 못 가겠다는 분들이 이낙연 신당에 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좀 빠지는 것 같다는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약간 좀 다른데 예. 역사적으로 제3당이 성공했을 때를 보면요. 양극단이 진영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양극단보다는 양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게 극단적이진 않을 때 차라리 제3당에게 좀 주자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 국민의당이 38석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사실 유권자들이 더 앞장서서 윤석열 심판하겠다, 이재명 심판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그 공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실은 해볼 만한 거냐 하면 이준석 대표도 뭐 그 얘기까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뭐 대구를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출발했던 이준석 대표인데 거기 탈당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만일에 대구에 가서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 후보하고 맞서게 되면 그 얘기는 주 전선이 윤석열이가 잘못했냐 이준석이 잘못했는가를 판단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구 시민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재명을 어떻게 도태시킬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강세적에서 국민의힘을 뽑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준석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 예를 수도권에 그러면 민주당이 잘 되는 늘 되는 곳이어서 국민의힘은 약한 후보가 나오고 그러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차라리 우리는 민주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3당 개혁신당을 찍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친명과 친문 색채가 강해서 그 갈등이 심한 곳 이제 그런 곳이 이제 그 지역구에서 제3당이 돌파해 볼 만한 곳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슬기 기자가 지금 추세 조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흥미로운데 그 추세선이 가장 중요한 건 맞죠? 여론조사에서. 네. 근데 저희가 정당 지지도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띄워주실 수가 있나요? 지난 여름에 거의 무당층이 30%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층이 많았던 적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2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시를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 줄어들었다고요? 줄어들었죠. 20%로 내려간 게 이제 평시 정도가 20% 정도가 무당층이 보통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서야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양당으로 결집 효과도 있었지만 이제 신당이 나오면서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말했던
했던 예. 무당층들이 양당으로 결집하는 층 그리고 신당으로 옮겨가는 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신당으로 간 층보다는 양당으로 결집하는 층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기는 해요. 아, 예. 근데 이건 선거가 다가오면서 당연히 결집하는 현상이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더 나눠질지 그리고 신당이 여러 개의 조각이었다가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네. 이게 뭐 1+1이 2가 될지 아니면 0.5가 될지는 이제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사실 개혁신당이라는 이름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오늘 제가 박 대표님을 모시고 흥미로운 부분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많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대 양당에 속해 있어서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뭐 외부에 관전하는 분들도 야 좀 이상해 뭐 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저 합당 자체를. 그래서 이 신당의 파괴력이 예상보다 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숫자는 박 대표님이 다른 분석을 하신 것 같아서 며칠 후에 결과가 좀 이렇게 추세서 나오면 또 모시고 싶습니다만. 예, 뭐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런데 박 대표님은 지금 생각에는 파괴력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아까 그 정당 지지율은 제3당이 시원치가 않으니까 기대를 접고 마지못해 양당으로 흡수됐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 움직이는 거 보고 양당의 공천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제3당으로 가야지 해서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어떤 같습니다. 정치적 가치 통합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신당이라는 건. 연합정당이니까요. 예. 추세선 한번 계속 지켜보시고 네. 다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 합당 발표로 한 다음 게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예, 거기서 8에서 10% 사이 나오느냐 다음 주에. 8에서 10%요. 1+1이 굉장히 한 거의 1+1이 2가 아니고 한 2.5 이렇게 된. 그거는 저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8에서 보십니까? 10이 나온다는 거는 예. 상당한 가능성을 보이는 수치라고. 그런 정도는 대단한 파괴력이 있을 걸 수 예고하는 있다. 거라고 봅니다. 예. 예, 한번 장 기자 그때 한번 모시고 다시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그 금요일 날 이준석 대표를 모시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근데 굉장히 당황했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합당 발표한 다음에 막 그 반발하는 지지자들 그 욕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박 예, 대표님? 저는 뭐 그거는 상계하고 오히려 그 유입되는 층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